안녕하세요, 거트입니다. 공실 걱정 없는 33인투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 직접 운영도 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직장 다니며 33인투란 부업으로 월급 한 번 더 받는 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단기 임대 6개 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33인투가 왜 좋은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망하지 않고 장사 잘 되는 33인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안 되면 월급으로 내 돈을 월세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M2에서 장기 예약이 잘 들어오는 매물의 핵심은 결국 이 공간을 누가 쓰는지 즉 수요가 선명한 지역을 잡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예약을 많이 하는 고객층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로 출장을 오시는 직장인분들입니다. 프로젝트나 외근 때문에 적게는 한 주에서 한 달까지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잠시 들어오는 한국인 분들인데요. 한 달 정도 체류를 하면서 가족분들을 만나거나 업무를 보시면서 조용한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 관련 수요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 그리고 실습생분들처럼 병원 일정 때문에 잠시 머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일정 특성상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장기 예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중요한 4번째 수요가 있습니다. 바로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 필요한 분들인데요. 도배나 장판,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기 예약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4그룹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바로 이동이 편리해야 된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래서 33M2에서 잘 되는 매물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기준이 바로 역세권 보보 5분 이내인지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면 장기 손님은 자연스럽게 붙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지도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걸어서 임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한 번의 행동만 제대로 하셔도 실패 확률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33M2라는 단기 임대 사업도 실제 임장을 가서 우리 고객이 이동하기가 편한 곳인지 실제로 내가 걸으면서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 장사가 잘 되는 33M2 입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알려주신 대로 한번 경매 물건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야 한다. 두 번째, 직장이 많은 곳이어야 된다. 네 번째, 병원도 있으면 좋다. 다섯 번째, 대학생 수요도 있으면 좋다. 이 5가지 교집합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한 결과 경매 물건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공유해 드릴게요. 경매 사이트는요, 옥션원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경희공 자이 4단지 오피스텔입니다. 2024 타경 117977번이고요 감정가는 평당 4,223만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3억 3,100만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이었는데요.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확약서가 제출이 되어서 6차 때 다시 감정가로 바뀌게 되었고 11월 20일 7차 때 2억 6,480만원부터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요 7.84평이고요 대지권은 3.34평입니다. 매각 물건은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에요. 우리 경매에 처음 하시는 분들 매각 물건 꼭 보셔야 됩니다. 간혹 지분 물건이 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지분이라면 우리가 타 지분권자라 협상을 통해서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지는 최대한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건물 교양도를 보면요 왼쪽이 있어요. 그쵸? 왼쪽에 지금 4201호 경매 물건이 있고 남향인지 북향인지를 보면 좋은데요. 지금 향은요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남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가족 구성원 위주로 산다면 향도 중요하겠죠. 북향보다 남향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방 없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잠만 자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장을 통해 가봐야 되겠지만 남향과 북향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니까요, 전세는 3억 원대에 계약이 되고 있었고요. 현재 실거래가는 3억 2,500에서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매매 건수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왜 매매 건수가 많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확인하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요, 1000에 110, 120 정도의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3사멘토를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걸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께서 준비한 자료 같이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 자이라는 매물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지 실전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입지가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정작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입지 분석 기준 그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비슷한 입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 직군 수요인데요. 도보 10분 이내에 강북 삼성병원과 서울 적십자병원이 있어서 계절이나 시즌에 관계없이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런 의료 수요는 장단기 숙소의 기본 점유율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업무 지구의 접근성입니다. 광화문 시청, 종로 같은 서울 핵심 업무 지구까지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출퇴근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평일 예약률을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 수요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일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북궁, 북촌, 서촌, 통일시장 같은 관광 핵심지가 몰려 있어서 주말 예약이 자연스럽게 차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도 기반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업무, 관광 수요가 모두 충족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보로는 병원까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관광 중심지와 인접해 있고, 그리고 광화문 시청과 같은 업무 지구로의 짧은 이동 거리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요가 겹치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만 놓고 봐도 입지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3종 수요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본 예약률을 받쳐주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사멘토 실전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지 기준을 검토한 뒤 3사멘토 지역을 검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광화문역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하고 싶으실 때 광화문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 역들, 예를 들면 경북궁역, 종강역, 시청역까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반경 분석을 하면 수요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매물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매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약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예약률입니다. 그래서 계약 가능 날짜를 눌러서 캘린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예약 캘린더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주말, 평일 예약률 뿐만 아니라 공백 기간 등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패턴이 한눈에 보여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보셔야 할 캘린더입니다. 저는 3사멘토 매물을 볼 때 가장 먼저 3주 이상 예약이 차 있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3주 이상 예약이 차 있다면 수요가 이미 검증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매물만 다음 단계인 수익률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기실 거예요. 만약 예약이 3주 미만이라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같은 매물을 한 번 더 검색해 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3사멘토 내에 각각 다른 호스트 분들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주소를 3사멘토 내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평형, 위치의 다른 매물도 같이 뜨게 되는데요. 그 매물들과 예약률을 비교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3사멘토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를 여기 복사 붙여넣기를 하나 하신 다음에 3사멘토 창을 하나 더 띄우시고요. 여기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까는 매물이 하나였는데 주소로 치니까 지금 총 9개의 매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3주 이상 예약률이 괜찮은 물건을 검색을 했는데 그 물건 주소가 나와 있으니 주소를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 건물 안에서 몇 개의 물건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좋다라는 이야기죠.
3주 이상 된 매물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9개 중에 그래도 한 7개 이상은 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 번지 33인투 물건을 클릭한 다음에 그 건물 안에서 여러 개의 33인투 물건이 운영이 잘 되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공실 걱정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계약 정보를 보시면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 등이 나오는데 이 금액의 합이 1주 비용입니다. 이 매물의 1주 비용은 59만 원인데요. 4주가 다 차게 되면 총 매출은 236만 원이고 부수적으로 3주만 예약되었다고 가정하면 4분의 3만큼인 177만 원이 됩니다. 33M2는 4주 만실이 기본은 아니기 때문에 3주 기준으로 보시는 게 훨씬 안전하게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방금 본 오피스텔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월세 탭을 누르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뭐 평형, 관리비, 총수 정도만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임장 예약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임대인분들이 자기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 등록을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알림 설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능도 있을까요? 네. PC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그 매물을 검색을 하시면 그 알림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매물이 떴을 때 알림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예약을 하고 임장을 갈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관리비는 월세와 비슷하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꼭 임장 가셔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총 매출이 236만 원이었고 3주 예약 기준 매출은 177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차감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월세가 100만 원이었고 보통 원룸 오피스텔 기준으로는 관리비는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33M2 총소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번, 많게는 4번이 다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비용이 13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177만 원에서 130만 원을 빼면 총 순수익은 47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아서 월세가 아닌 대출 이자만 납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 순수익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단점은 33M2는 임차 보증금이 500에서 1000 정도만 되면 가능하지만 경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지 가능하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4주가 모두 차면 매출은 236만 원이기 때문에 순수익은 약 106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매물은 3주에서 4주 사이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경매로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원하는 가격에 팔면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목적인데요. 저는 경매를 잘하고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33M2를 잘하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임장을 한번 가보고 실제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입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실제 임장을 통해서 정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임장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